4.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나아만 장군의 집은 크고 작은 건물들로 가득 찬 웅장한 저택이었다. 드보라와 티자가 그들의 두 주인과 함께 한 노예가 지키고 있는 육중한 대문을 통과하자 그 문은 곧 닫혔다. 드보라는 벌써부터 죄수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오른발이 손뼉을 치자 거친 리넨 천으로 짠 길고 헐렁한 옷을 걸친 한 나이든 여자 노예가 나타났다. 드보라는 그 여인의 얼굴이 친절해 보여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발이 얼굴을 찌푸렸다. 이것 봐, 헬라. 에글라는 어디 있지? 오늘 내가 새 노예를 데려올 것이라는 걸 잊었나? 네, 에글라도 들었지만 아타라하고 좀 할 얘기가 있어서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어쨌든 이 애들을 숙소로 데려다주고 먹을 것을 주게. 나중에 에글라가 시간이 나면 각자 할 일이 무엇인지 정하겠지. 그럼 존경하는 메쉬르님,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메쉬르는 건성으로 손을 흔들어 대답했다. 두 소녀는 헬라를 따라서 많은 노예들이 각자 여러 가지 일에 열중하고 있는 조약돌이 깔린 뜰로 나왔다. 드보라가 보기에 그 뜰은 시장만큼이나 커 보였다. 뜰 양쪽으로 온갖 건물과 작업장이 줄지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 있는 대장간에선 피부가 갈색인 노예 2명이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고, 그들 옆에선 다른 노예가 신발이나 다른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 가죽들을 무드질하고 있었다. 그 다음 천을 짜는 작업실에서는 여러 명의 소녀가 다른 노예들의 옷으로 쓰일 천을 짜고 있었다. 그 밖에도 부엌, 빵 굽는 곳, 램프 기름을 정비하고 채우는 곳 등 여러 작업장이 있었다. 한쪽에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노예가 상아와 금 그리고 다른 여러 보석으로 진귀한 장식품을 만드는 보석 세공실도 있었다. 오발이 군내에 들어서자 모든 노예가 갑자기 말하기를 중단하고 더 열심히 작업에 매달렸다. 헬라가 어느 방의 벽에 걸려있는 거친 가죽으로 된 채찍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발은 저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단다. 그녀가 속삭였다. 만약 네 피부를 아끼고 싶으면 그 사람 눈밖에 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에글라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하면서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단다. 난 이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에글라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내거든. 만약 한 노예가 불평을 하면 에글라가 오발에게 곧장 말해버리지. 그 두 사람은 한 통속이란다. 에글라가 누구예요? 드보라는 궁금했다. 세상에,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에글라는 집 밖에서 일하는 모든 여자 노예의 우두머리야. 만약 안전하고 싶으면 그 여자와 잘 지내야 해. 자, 여기가 너희가 잘 곳이란다. 헬라가 두 소녀를 어두컴컴한 복도로 인도하더니 삐그덕거리는 문을 밀어 제쳤다. 희미한 불빛에 비친 그 작은 방에는 창문도 없었다. 가구도 하나 없고 더러운 바닥에는 침대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건초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복도 쪽을 가리켰다. 저기는 여자 노예들의 숙소란다. 이제 너희를 뜰로 안내해서 노예들의 부엌을 보여줄게. 아마도 거기서 일을 처음 시작할 게다. 일손이 좀 달리거든. 만약 거기서 일을 잘하면 에글라가 너희를 정원에서 일하게 하든지 집 안에서 일하도록 아타라에게 보낼 거야. 아니, 도대체 누가 새로운 것들 머리에 사상을 심어주는 게야? 문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보라는 놀라서 하마터면 뛰어오를 뻔했다. 이런, 넌 꽤나 방정맞구나. 그 목소리가 계속 말했다. 날카롭게 생긴 얼굴의 여인이 환한 곳으로 다가올 때 드보라는 헬라가 미처 말해주기도 전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미안해요, 에글라. 난 그저 이 애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바란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자기 일이 아니면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게 탈이라니까. 그 입 좀 조심하면 당신도 더 편해질 텐데 말이야. 에글라는 새로운 노예들을 평가하듯 훑어보았다.
드보라는 바로 앞에서 자기를 삼켜버리려는 무시무시한 뱀을 바라보는 새처럼 멍하니 마주 쳐다보았다. 에글라는 그녀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사람보다도 빼빼 말랐다. 저 사람은 너무 딱딱하고 모가 나서 만약 같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상처가 날 거야. 드보라는 생각했다. 매의 눈처럼 날카롭고 매서운 두 눈에서는 헬라가 베푼 친절함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뾰족한 턱 바로 위에 가느다란 입술이 있었고 뼈가 드러나 보이는 두 손은 고양이 발톱 같았다. 에글라가 갑자기 드보라의 한쪽 팔을 낚아채더니 꽉 쥐었다. 드보라는 아픔을 애써 참고 꼼짝도 하지 않고 마주 쳐다보았다. 너 아주 조그만 게 건방지구나. 앞으로 조심해. 예쁘기만 하다고 다가 아니야. 일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너! 에글라가 문 그림자에 가려있던 티자에게 돌아섰다. 넌 그래도 뭔가 좀 아는 것 같다. 하지만 잔깨 부리거나 엄살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처음이니까 너희 둘 다 부엌 일부터 시작한다. 헬라, 이 애들을 바깥 부엌으로 데리고 가. 난 더 중요한 일이 많아. 세상에, 드보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헬라는 친절해서 천만다행이야. 만약 헬라와 친하게 지내고 에글라의 눈밖에만 나지 않으면 그런 대로 견뎌낼 수 있겠다. 아마도 난 이곳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아만 장군은 한 번도 안 봐도 될지도 모르겠어. 몇 달이 지난 어느 오후, 드보라는 채소가 가득 든 바구니를 뜰을 가로지르며 나르고 있었다. 드보라는 하나라도 흘리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바구니에 쏟느라 누가 다가오는지도 모르다가 그만 부딪히고 말았다. 겁에 잔뜩 질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뜻밖에도 에다님을 알아채고는 환하게 웃었다. 소년도 웃으며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여자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워 보이는걸? 에단이 바구니를 대신 받아서 부엌까지 날라주었다. 그러고는 드보라가 부엌 문가에 앉아서 양파를 까는 동안 뜰 안쪽 포장도로에 앉아서 이야기했다. 너 정말 좋아 보인다, 에단. 드보라가 흘끗 소년을 쳐다보며 말했다. 주인님이 아주 친절하신가 본데? 응, 하닷 대장님은 참 좋은 분이야. 에단이 대답했다. 날 잘 먹여주시고 나도 그 집안 사람들이 입는 옷과 똑같이 좋은 옷을 입도록 하셨어. 일도 힘들지 않고. 난 그분의 말을 손질하고 무기들을 닦거나 갑옷들이 잘 정리돼 있는지만 점검하면 돼. 그분의 갑옷을 점검한다고? 드보라가 숨막히듯 말했다. 와, 하닷 대장님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주신 걸로 봐서 널 대단히 신뢰하시나 보다. 에단이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래, 아마 바알신이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날 더 보살피시는 것 같은데? 나아만 장군 댁이 더 중요한 곳이기는 하지만 넌 그저 다른 노예들처럼 부엌에서 일하고 있잖아. 드보라는 한숨을 쉬었다. 에글라는 모든 소녀가 자기 가치를 알릴 시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믿고 있어. 부엌 일이 가장 멋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아. 그렇지만 적어도 난 먹을 것은 많거든.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 친절한 헬라가 요리 담당이어서 그저 고마울 뿐이야. 아,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걸 깜빡한 것 같아, 에단.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과 중요한 회의를 하시는 중이거든. 그래서 나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어. 참, 드보라, 너 장군님을 뵌 적 있니? 아니, 그분은 노예들이 있는 안뜰에는 안 오셔. 밖에 나가실 때도 다른 대문으로 다니시고. 어쨌든 난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나아만 장군이 와서 잡아간다고들 하셨거든. 너 아직도 하나님께서 널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실 거라고 믿니? 순간 드보라는 망설였다. 그건 하나님께 달렸어. 난 그분이 날 언제나 보살피신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비록 에단 네가 바알신이 널 잘 풀리게 했다고 믿지만 그분은 너도 보살피셔. 넌 네 운이 좋은 것을 바알신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 에단은 잠깐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부엌 뒤편에서 빵을 굽기 위해 밀가루를 빻던 티자가
그 침묵을 깨뜨렸다. 쟤 좀 봐. 또 설교하고 있네. 티자가 야유했다. 에단, 저 애는 너무 명랑해서 날 메스껍게 할 정도라고. 자기가 진짜 어려움에 닥칠 때까지 어디 기다려보자고. 하나님이 과연 저 애를 도우실지 말이야. 드보라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티자의 공격에는 침묵이 가장 효과적인 대꾸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얘들아, 거기 너희 2명. 헬라가 불렀다. 식사 시간이다, 드보라. 이 스프를 오발에게 갖다 준 뒤 거기 있는 남자애에게도 식사를 차려주렴. 그의 주인님은 나아만 장군님과 같이 식사를 하신단다. 티자, 너는 다른 노예들이 먹기 전에 에글라에게 이 그릇을 가져다 주렴. 자, 빨리. 티자는 드보라보다 훨씬 빨라서 드보라가 뜨거운 스프가 들은 대접을 오발에게 들고 가고 있을 때 이미 돌아오는 중이었다.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에다는 티자가 제때에 발을 걸었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었다. 대접에만 잔뜩 신경을 쓰고 있던 드보라는 미처 그 발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면서 그 끓는 스프를 오발의 왼팔에 쏟고 말았다. 오발의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퍼지고 난 다음 무서운 고요가 뜰 안을 감돌았다. 드보라는 도로에 뒹구는 깨진 대접의 사기 조각과 뚱뚱한 오발의 몸에 난 볼썽사나운 벌건 화상 자국을 보면서 그 자리에 벼락 맞은 듯 얼어붙었다. 모두 혼비백산한 중에 에글라만이 침착하게 겁에 질린 노예 소녀들에게 찬물과 연고, 붕대를 가지고 오게 했다. 그러면서도 쉴 새 없이 드보라에게 꾸중과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에글라의 뛰어난 응급처치로 오발은 금방 제정신으로 돌아와 겁에 질려있는 소녀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표정인 얼굴에 절제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미안하지만 아가야, 넌 아직 노예에게는 서투름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못 배운 것 같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뭔가 교훈을 줘야겠지. 널 좀 본보기로 삼아야겠다. 야킨, 테론, 저 애를 기둥에 묶고 내 채찍을 가져와. 2 노예가 드보라의 등을 벗기고 뜰 한가운데에 있는 채찍질용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드보라는 얼굴을 나무 기둥에 대고 기도하듯 입술을 움직였다. 아마 그녀도 다른 많은 노예들처럼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 당신께선 그 오래전 요셉이 억울하게 비난받았을 때 그를 죽음에서 구하셨죠. 드보라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지금 당신의 뜻이라면 저도 구원해 주세요. 헬라가 양손으로 2 눈을 가려버렸다. 티자는 이제 그 애의 하나님이 드보라를 살려내실 것인가 어디 두고 보자는 듯 소름 끼칠 것 같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에다는 티자의 교활한 속임수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 피가 끓었다. 오발이 채찍을 들었다가 휙 소리와 함께 공기를 가르며 내리쳤다. 드보라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는 다시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2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지만 2번째 매질은 더 매서웠고 드보라는 다시 비명을 질렀다. 아니, 무슨 일인가? 오발. 그 애는 마사가 이스라엘에서 데려오고 우리가 샴마에게서 산 그 노예가 아닌가? 모든 눈이 뜰이 바라다 보이는 저택의 발코니로 향했다. 메시르가 한 발짝 나서서 불쾌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발은 천천히 채찍을 땅바닥으로 내렸다. 바로 그 녀석입니다, 존경하는 메시르님. 저는 그저 이 노예에게 필요한 조심성과 예의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었을 뿐입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오발. 내가 거기로 가겠다. 갑자기 노예들 사이에 흥분된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오발이 무섭게 내려보는 바람에 모두 잠잠해졌다. 드보라는 깊은 숨을 쉬었다. 에글라나 티자의 얼굴에는 오발과 마찬가지로 당황하고 실망했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곧
메시르가 채찍질하는 장소로 다가왔다. 그는 오발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노예들 앞에서는 신중하게 말했다. 메시르는 희생자를 가까이서 살펴보았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군. 오발, 난 자네의 결정을 의심하지는 않네. 그렇지만 자네 방식은 옛날이나 통했던 거야. 게다가 이 노예는 살 때부터 내가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걸세. 그래서 그렇게 비싼 가격에도 굳이 샀던 거야. 그동안 하도 바빠서 지금 이 애의 비명소리를 듣기까지 그만 이 아이에 대해서 잊어버렸었고, 자네도 내가 이 애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쁜 얼굴과 피부 때문이었다는 걸 기억할걸. 자, 이제 저 피부를 이렇게 망쳐놓을 수는 없지. 앞으로는 다른 형벌 방법을 좀 찾아야겠어. 아마도 이 애는 첫 실수의 대가를 이미 치렀다고 할 수 있겠지. 오발, 에글라에게 이 애의 상처를 돌보게 하고 다 낫거든 아타라에게 일러서 저택 안에서 일하게 하게. 그녀를 채찍질했던 사람들이 그녀를 풀어주자마자 드보라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으이구, 겨우 2대 맞고 기절하다니. 에글라가 투덜거렸다. 내가 보기에 저 애는 더 흠씬 맞아야 한다고. 어쨌든 메시르님의 명령이니 누구 와서 얘 좀 방으로 데려가. 나중에 보살펴줄 애들을 보낼 테니. 오발의 눈이 증오로 이글거렸다. 저택에서 일한다고? 그는 자신에게 되물었다. 승진이잖아. 나에게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다시는 내게 거슬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다음엔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을 테니까. 에단이 헬라에게 돌아섰다. 드보라가 좀 어떤지 알아야겠어요.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 애가 당신이 얼마나 친절한지 말했거든요. 지금 보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네요. 드보라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애를 보살피시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주세요.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좀 나아졌단다. 헬라가 돌아오면서 말했다. 네가 한 말을 했더니 눈을 뜨면서 방긋 웃기도 했어. 그러고는 너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더구나. 만약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도 최고의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글쎄 그 애가 할 말 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니?